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 창출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9페이지 보면 브랜시트 사업 있잖아요. 그 또 뒤에 보면은 그 아주대학교하고 병원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브레인시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공사 공정률 1단계는 68%가 진행이 돼 있고요. 네. 2단계는 이제 44%가 이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대학병원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의료부과 클러스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작년 8월에 네. 아주대병원과 이제 투게더 홀딩스 컨소시엄과 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까지 돼 있고요. 올해 3월에 이제 사업 협약 및 실시 협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해서 체결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아주대학교한테 주는 평택시의 인센티브는 뭐예요? 인센티브가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의료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지랑 병원 건물 그 짓는 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죠? 네, 예산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은 그 아주대학교 평택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주대학교하고 브레인시티 PFV하고 상호간의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우리 평택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네. 브레인시티 PFV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같이 협약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론은 아주대학교에서 땅도 사고 병원도 짓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유치를 잘한 거네요. 네, 공모를 실시해서 공모해서 공모해서. 네, 아주대학교 병원이 그러니까 선정이 다만 이제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음.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협의하고 이제 정리를 할 그러니까 단계가 그거를 나고요.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시중가보다는 싸다든가 아니면 조금 뭐 이런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근데 그 그런 말씀을 부분을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질문하는 제가 몰라서 묻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과장이 이제 답변이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토지 공급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단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장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토지 부분만 네, 일단 물어본 거고. 그죠.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이제 그 조건이 이제 부여가 되겠고 이 건축하는 거는 이제 병원과 그 컨소시엄이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걸 보고 몰라서 꼭 묻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여기 의회고 공정하게 또 초선 의원님들 계시고 그런 뜻에서 물어보면 예, 예.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고 비공개는 비공 하셔야지 그 뭐 둥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얻고자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근데 이렇게 또 큰 대학교급의 병원이 오면 현재 이제 하고 있는 병원에선 별 말들은 없으시네요. 예, 초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중소병원, 대병원들이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은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손님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환자들 환자분들이 이제 다 뺏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이제 그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새롭게 조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전에 저도 뭐 이쪽 부분에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협회나 이런 데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서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병원들도 타격을 입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시민이 또 그 대학원급의 병원을 원하고 멀리 진료받으러 막 서울까지 가려니까 그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에서도 또 올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가 의외로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잘 좀 예, 이렇게 연계하시고 이렇게 네, 잘 여론 살펴서 이렇게 형성해서 하겠습니다. 잘 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그 연구소가 오는 거죠? 거기 이제 학부가 오는 겁니다. 학부도 와요? 예, 몇 학부가 와서 학부가 오는데요? 지금 거기가 처음에 오는 근데 저 학부는 이제 한 개 학부입니다. 한 개요? 예, 예. 몇 명? 어, 아 그럼 민원수까지 말씀 안 하셔도 이제 한 개 학부만 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한 개 학부를 네,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 개 학부는 삼성이 원하는 저 과로 저 과입니다. 이게 처음에 출발은 이제 산학연 체계에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계약 학과 형태의 이제 그 학부가 와서 거기에 이제 IT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IT 인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출발 단계는 그 정도가 되지만 이제 2026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이제 전체적인 조성이 이루어져서 좀 더 이제 체계도 그러면 갖추고 학부는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인 예, 건가요? 그거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 개 학부가 삼성하고 연결할 수 있는 IT 학부가 오다. 예, 반도체와 이제 오고 그런 주가 돼서 학부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예, 예. 이러는데 그 학교 부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전체가 지금 16만 평. 네, 14만 평입니다. 14만 카이스트 그게 16만 평이에요? 14만 평. 14만 예, 평? 예. 네, 네. 14만 평에 한 개 학부가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연구 시설, 뭐 여러 기숙 시설, 캠퍼스 이렇게 다 들어가기 들어오는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학부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게 처음에 출발 단계가 그런 거고 네. 나중에 그 14만 평의 전체 2030년까지 그 다른 시설까지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게 왜냐면 이게 학부가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런 인프라에는 별다른 저희가 없거든요. 그 참고적으로 이제 이 카이스트는 이제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이제 과기부 소속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인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조금 유연성이 편해요?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충하는 그 단계가 들어가면 상당히 속도감이 있게 네.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게요.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원들이 우리 평택시에를 올 수 있도록 예, 예. 또 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신재생 에너지 32페이지 보면 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개인한테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공업단지나 이런 데만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융복합 사업은 주택이나 상가, 공공건물이 혼재된 구역에서 좀 복합적으로 네, 설치.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공무 사업에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동안 없다 공모에 이게 당선이 됐나 보죠? 애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또 주택 같은 데도 잘 활용하면은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이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네, 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응, 거기를 우선 대상 지역으로 해서 응. 지금 이제 도시가스의 보완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게 아까도 보면 도시가스 얘기가 나오던데 도시가스가 지금 몇 프로 우리 시에 조성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율은 아직도 많이 안 돼 있나요? 저런 시골 같은 데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로는 음. 이게 높은 비율인데요. 높은 비율인데? 예, 근데 이제 안 되는 소외 지역이 아직 좀 있어서 예. 그 지역이 이제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데다가 이런 걸 좀 같이 예, 해주면 예. 아무래도 좀 보조적으로 일단은 좀 도움도 받고 괜찮겠어요? 예, 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성실 납세자, 우수 납세자 선정이 있는데 이런 성실 납세자나 우수 납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렇게 네, 발굴해내죠? 예, 저기 평택시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제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네. 연간 그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 네. 또는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네. 이런 분을 뽑아서 네. 네. 한 100명을 이제 그 전산 추첨을 돌립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군요. 네네. 원래 많을 텐데 그냥 할 네네. 수는 없으니까. 원래 이제 성실 납세자 대상은 32,380명인데 그렇죠. 네. 100명만 이제 추출해서 추출해서. 종전에 됐던 분은 제외하고 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늘려 나가는 부분인데요. 아, 이제 우수 납세자는 이제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뭐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해서 저기 읍면장 또는 뭐 출장 소장 추천으로 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좀 해주면 좋고 소문도 나면 좋죠. 제가 이 세무과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면 엄청 촘촘하게 잘 정리해서 올해 보존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36번에 취득세, 신고세 셀프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새로 마련된 건가요? 네, 그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보니까는 남양주시 쪽에서 보니까 네. 나 혼자 스스로 셀프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네. 홈페이지에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견학을 가서 네네.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네. 그리고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이런 것도 잘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기들이 셀프로 해서 시간이 미뤄진다거나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나 보죠? 네네. 기간을 넘긴다거나 이런 거 없이 뭐 이제 비용이 법무사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 그 비용도 좀 줄이고 줄고 뭐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꼭 청에 오지 않아도 네네, 할 수 맞습니다. 있고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발맞춰 나가시네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저는 27페이지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5개 읍면이 있는데 그 5개 읍면의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세계 5통하고요. 청북면 율북 1리, 안중읍 공곡 3리, 팽성읍 석정리입니다. 그거는 27페이지에 도시가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확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 말고 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페이지에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5개 읍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죄송합니다. 네. 청북읍하고요. 서탄면, 진이면, 오송면, 현덕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면은 저희 지역구인 뭐 서탄을 예를 들어서 보면 서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17.7%였고요. 20년에도 18.2%였고요. 21년에도 18.3%예요. 그러면 3개년 동안 도시가스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주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전부터 군공항 소음 문제 때문에 계속 피해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주거지에 난립하는 그런 공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도시가스나 이런 뭐 시설조차도 10% 중후반대를 유지한다면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삶의 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탄면은 지금 현재 지금 나머지 저 18.3% 좀 공급된 지역은 그러니까 안성천 이남 지역 그러니까 금강리하고 장등리 일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못 들어가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서탄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성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근데 도시가스 중압관이 저는 간선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 관이 경동 나비엔 앞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경기도 배관망 사업으로 수호람 1,2를 공급을 목표로 두고 좀 사업을 올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탄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동 나비엔 쪽에서 서탄면 1,2 그다음에 사리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서탄면 지금 82번 국도 확장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뜻밖의 계획대로 늦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82번 국도를 따라서 군영 심포니 그다음에 내천 1, 2까지 이제 간성망이 구축을 해서 마을별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간성망 구축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탄 지역에 가면 정말 그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너무나 이 도시가스에 대한 수건 사업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크게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고 제가 지역 주민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도시가스 문제가 지금 이 5개 읍면동의 문제도 그렇고 여기 외에도 이제 다른 뭐 팽성읍이나 이런 문제도 중압관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중압관 시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지금 여기 27쪽에 보면 지금 저희 보조금 지원 사업 확정된 5개 마을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4억 5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에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만약에 중압관이 지나가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팽성에서 송화일리에서 계양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중압관 시설들 이 시설들 비용이 많게는 200~300억에서 적게는 한 20억씩 들거든요. 한 사업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 지금 중압관 들어가는 사업비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약 4~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 관로 정비 사업들은 가능한데 중압관 사업비가 없다 보니 열악한 곳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건 어떤 사업비 지금 저희 계획이 있습니까? 네, 도시가스를 이제 확대 공급 방법에는 중압가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확대 공급 방법에는 경기도가 기존 사용자한테 돈을 징수된 우투비나 이런 걸 활동해서 경기도 배관망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기도 배관망 사업이 대부분 취약 지역에 공급토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으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압강 구축을 해서 미공급 지역을 공급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저희 앞으로 자체 사업을 동원해서라도 그렇죠. 자체 중앙-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자체 사업을 안 하면 중압간 사업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우리 시가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님 어떻게 계획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왜냐하면 서탄이나 진이나 그런 동떨어진 마을들은 이 중압간 시설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뭐 이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문제가 돼 왔던 거고 또 네. 주민 불편 사항으로 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간의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일단 가스는 공급자가 이제 또 지원이나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네. 근데 그분들은 일차적으로는 그 수용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이제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투자는 상당히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나 시의 재정 사업으로 거기에 보완적으로 접근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워낙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일시의 어떤 확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자와 이제 우리 도와 시가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네, 이제 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마치 예. 대중교통하고 동일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 지원 사업비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연간 한 35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도시가스도 이제는 특정 지역에서 도시화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탄에 그 저 안쪽에 있는 동네 분들도 팽성의 저 안쪽에 있는 동네 분들도 현덕의 분들도 누구나가 다 누려야 되는 이제 공공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게 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이런 거는 뭐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중압간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단계적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천리라는 이제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계속 이 논리를 저희가 방치해 둔다면 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 낙후된 곳은 계속적으로 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거는 우리 시가 좀 이 배관만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더 단계적 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예. 공급자하고도 협의를 좀 진행을 해서 예.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네. 좀 더 혜택하는 폭이 클 수 예. 있게끔. 저희가 10년 전에 생각하던 20년 전에 생각하던 도시가스와는 지금 오늘의 시점의 도시가스는 이제 또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뭐 아파트만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고 뭐 이랬지만 지금 바뀌어줘야 된다. 단계적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시가스 배가 이쪽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사업은 지금 앞에서 설명을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요거 잠깐 추가로 질문드리면 그 신규 도로 개설을 할 때 이런 도시 이 배관을 병행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 예, 아무래도 실제로 시도 19호선 용인에서 옛날 49원 도로로 이어지는 예, 그 사업이 지금 그 도로 확장 사업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같이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절감되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 지금 1단계 68% 진행돼 있고 2단계 44% 진행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는 어떤 사업인지 좀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단계 사업은 주로 지금 저희들 택지하고 그다음에 연구 시설, R&D 시설 부분이고요. 2단계 사업이 산업 시설 부분입니다. 예. 지금 산업시설이고 이게 지금 원래 12월 준공 예정했었는데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 언제쯤 지금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년 네. 말까지 내년 완공하는 말이요. 거- 예. 그 브레인시티 이 내년 말에 이제 준공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단지들이 있는데 산업 단지들이 있는데 상단 조성을 통해서 이제 지금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날 그 계획 같은 건 좀 갖고 계신가요? 어떤 기업들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이게 유치 업종 네, 유치 업종들,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뭐 일단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공예 업종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 가는 건 이제 첨단 내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공예가 첨단 배쪽으로- 산업 첨단 산업이 관련- 이쪽으로 관련, 가고 그 중에는 지금 이제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이제 직산업의 형태의 이제 분양도 이제 많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도 이제 유치를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지금 산업계획 변경이 저기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네. 거기에도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다 계획되는 그 좀 일단 산업단지 분양도 되고 이런 시점도 내년 말쯤 되면 어떤 1차적으로 뭐 이제 그 준공 개념은 이제 조성의 그 개념이 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유치나 분양은 네. 이제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준공 개념하고 유치 완료 시점까지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럼 그런 그 유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내년 말 정도 되면 지금도 이제 윤곽이 나올까요? 예. 유치나 분양은 계속 이제 PFV하고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성공사 하면서 예. 유치 계획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일정 부분은 이제 분양이 좀 돼 있는 부분도 돼 있고 있고요. 몇 프로 정도 됐다고 보고 비율이 봤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이제 확인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제 저 산업단지 이런 게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업종들과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거 같이 병행해가지고 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예, 예.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27년쯤 준공으로 네, 맞습니다. 27년 준공되고 그러면 지금 이건 또 병원 아주대학교 쪽에서 그 준비를 뭐 여러 가지 그 준공에 맞춰 가지고 그 병원 시설이라든가 뭐 의료진 이런 게 수급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뭐 일차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병원의 몫이긴 한데 네. 병원의 몫이긴 한데 이제 지금 기본 설계나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뭐 의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이제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협의를 마무리할 거고.
차질 없이 2027년도에 병원이 건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 또 뭐 저희 이 지역 평택시 시민들이 이 의료 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 28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나 꾸준한 노력들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안에 이제 기업 SOS 팀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기업의 애로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한다는 거는 뭐 힘드시겠죠. 큰 실효성 부분은 좀 그렇고 이제 개별 기업별로 수요나 필요성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걸 지원 체계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랑 상공회의소의 관계는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시는지? 네, 그거는 뭐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뭐 이후에 다시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상공회의소,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의 업무 경계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나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산업진흥원 할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고요. 카이스트 입주 관련돼서 30페이지인데요. 유치 관련돼서인데 그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시에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이제 유치를 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내국인들 그냥 평택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는 포션들을 협상 과정에서 좀 이렇게 확보를 하는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학교가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뭐 지역민들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영어 교육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카이스트도 뭐 지역 인재 선발 우선 선발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이 지금 실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곳에서 이런 것들까지 다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뭐 협약안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환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과 총장님 대화 중에도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고 이제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뭐 지역 우선 선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그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할당이나 이런 부분을 비율로 설정을 해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교 카이스트 쪽에서도 이제 여기 와서 학교만의 어떤 그런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강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브레인시티라는 곳의 부지가 조금은 저렴하게 제공이 됐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시고 예, 예. 그 브레인시티와 이제 카이스트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카이스트의 부지가 제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유치를 한 것인데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을 한 만큼 평택 시민들도 이제 어떤 혜택을 충분히 바라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협약이 맺어지거나 할 때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예, 말씀을 잘하겠습니다. 드리고요. 아주대학교 병원이 오는 것도 이제 김영 의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땅도 아주대학교에서 매입을 하고 그게 부지 조성을 어떻게 얼마의 가격에
할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건물까지 다 아주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어떤 과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이제 아주대학교가 투자를 하고 이제 들어온 상황이 될 겁니다. 방식이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을 건립하는 주변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개발 비용으로 아주대학교 병원 건물을 올리게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유 자금을 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병원을 건립을 할지는 아시는 대로 이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이익도 빠르게 환원을 해야 아주대학교 병원 자체가 그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익성이 상당히 있는 과들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수익성이 큰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짓고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선 아주대학교에서 노력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뭐 거기까지 뭐 논의가 되진 않으셨겠지만 어느 과가 들어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브레인시티가 조성이 되고 이 아주대학교 병원을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는 주민분들까지도 다 이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은 물론이고 저희 지역구엔 비전동이나 동삭동 주민까지 다 아주대학교 병원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시민들이 원하는 진료과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게 단순 영업이익으로만 이제 아주대학교가 진료과를 선정하게 되면 이런 부딪힘들이나 괴리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일단 그 추진 체계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대학교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추진 체계나 거기는 뭐 재원 조달이라는 게 다 포함이 된 추진 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걸 구성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인 이전 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근데 제가 지금 추상하기로는 이제 학교 그 증설 관련 인허가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는 단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 대한 신설을 할 때는 과에 증설을 할 때는 지역의 어떤 그런 수요 패턴에 대해서도 판단 과정을 거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수익성이 좋은 것 장례식장 그리고 뭐 정형외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넣으려는 이제 욕심들이 있을 테고요. 하지만 물론 이제 시민들은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병원들이나 아니면은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급하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 평택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나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도시개발법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기존의 도시개발법하고 이제 지금 그 바뀐 개발법하고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바뀐 도시개발법상으로는 기존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법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시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이제 그 시행자로 지정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개정 법률의 어떤 그런 부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이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게 발행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 재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서 현행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에 따라서 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재선정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됐다라고 예.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추가 질의해도 되겠어요? 네. 아니 그럼 기존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돼 있던 상황 아니었나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업체는 법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네. 기존 그 지정자들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에 그 뭐 성남 건이라든가 여러 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 법이 강하게 이제 지침을 하는 바람에 어떤 현행법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태가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기존에 있는데 재공모했는데 이분들이 안 되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하고 뭐 어쨌든 진행하는데 사용된 물적 뭐 시간적인 그런 어떤 금전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은?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는 뭐 조건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재공모를 해서 하면 네. 기존의 시행자라고 그래가지고 현행법상으로 해서 그 보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준비했던 분들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새롭게 준비를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보다 준비하는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지금 사업 시행자도 재공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 본인들이 다시 가져갈 자신이 있다. 그거보다는 이제 현행법상으로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되게 이제 딜레마인데 기존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 손해를 감수하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를 자기들이 다시 공모해도 가져갈 수 있다는 뭔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다시 공정한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요. 그렇죠. 새로운 조건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다시 공정한 판단 과정을 거치는 거죠. 분명히 이러나 저러나 억울한 사람은 분명히 나오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억울한 사람이 법이 없으려면 이들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게 이제 우리 시의 자동차 클러스터뿐만 네. 아니라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이 12군데가 지금 그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쨌든 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얼마나 더 능동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도 차원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정법을 시행을 하지만 좀 유예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행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장치를 이제 개정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예. 현 단계에서는 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반영된다라는 거는 개정되기 전에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정됐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죠.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까? 예. 나중에 그 법 관련된 조항이나 예, 이런 그거는 거 좀 해석 추가로 잘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최종구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관련돼서 2021년 8월달에 경기도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 설립 동의를 받으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네, 21년 8월달에 조건부 설립 동의라고 적혀 있네요. 이때 어떤 조건들이 조금 충족되지 못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동의하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얘기를 한 것인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거나 네, 서면으로 답변 확인되시면 따로 네, 좀 말씀을 네. 이후에 이제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또 질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34쪽 보면요. 저희가 지금 도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2022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이제 도세와 시세로 나뉘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출장소를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도 송출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세가 굉장히 뭐 목표치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세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하락되고 있는데 이 도세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세는 전반적으로 그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서부터 네. 해서 부동산 거래 매매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만 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위권에 들어가서 네. 도에서 안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경기도 세정과 거기에서는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요거 그 세입 안정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 시는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도세와 시세의 증감이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세는 저희 예상치를 월등히 상회하는 어떤 목표치 달성이 이루어지고 지금 그 추가로 지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가는데 도세는 전년 대비보다 목표치도 지금 훨씬 낮거든요.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도세보다 시세가 항상 그 55대 45 정도로 낮았습니다. 시세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세가 도세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뭐 한 달에 2,500명, 2,000명씩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시세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네. 추세이고요. 네. 도세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도세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좀 한번 제출해 가능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도세 물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세를. 알겠습니다. 좀 정리 좀 정리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세가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에서 6,336억으로 지금 약간 상향 조정됐고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3차 추경에서 지금 또 뭐 저희 목표치 상회하고 하면서 조정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0억이 지금 인상됐고 7,336억인데 세종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연말까지 갔을 때 지금 이건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네네네. 만약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작성하기 전에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라는 어떤 좀 현실적인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법인세가 네, 전년도 실적이 그 2019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호조 실적이 나타나면서 네. 삼성전자 2공장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안분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1,470억을 이번에 징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한 700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보통 보면은 9월달에 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1분기, 2분기 실적만 가지고 그거를 추계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네, 그 이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임시 사용 승인이 되고 네, 종업원이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데 그 내년도에는 2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그 7,336억 원 시세 목표율을 잡고 있지만 한 2,30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뭐 세수가 느는 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예측을 좀 더 치밀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도 저희가 잘 좀 봐주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2 라인이 지금 가동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또 증가분이고 한데 P3가 지금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들도 좀 P2나 P1에 비춰서 어떻게 전망될지 예측이 조금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잘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치밀하게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쪽 한번 보면요. 이거 그 진한 글씨로 돼 있어서 강조를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기획조사가 이제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 간주취득세라는 게 뭐 취득세로 간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이거를 확정지어서 부과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부과권은 도에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직접 부과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 관주취득세에 대한 그 과점주주 부분은 전국의 공통 사항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기획조사를 하면서 뭐 불법 건축물, 네. 뭐 과점주주 이런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좀 단위를 나눠서 네. 그때마다 조사를 하는 중에 이제 이번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게 그럼 되죠. 이거는 이제 법인에 과세하는 건 아니고 개인 과점주주자. 과점주주 개인에게 지금 과세하는 예, 개인이 될 거죠? 수도 있고 법인도 될 수도 있고. 2.2%. 예, 예. 어느 정도까지 뭐 이로 인한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예상이 과점주주 있습니까? 취득세 부분이 그 법인이 사실상은 신고납부에 대한 취득세를 당연히 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부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그렇죠.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인데 네. 이렇게 뭐 생각만큼 이렇게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그래도 조사를 해서 알려줘야 네, 다음 기회에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을 수 네네. 있으니까 그런 예고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이제 탈세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예. 본인들이 이제 성실 납부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 일들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 좀- 예고 차원에서 같이 합니다. 예,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